볼게요. 자, 교재 한번 볼게요. 교재. 그 방법의 객관적 해석, 주관적 해석 뭔 얘기인지 알겠지? 자, 객관적 해석의 문헌을 그 자체를 그래서 고전적 해석 방법은 샤비니 아저씨가 다 정해놨다고 그랬다. 물리, 논리, 역사, 체계. 이거는 법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문자라면 다 이렇게 해석해. 알겠죠? 하지만 문자 중에서도 규범이기 때문에 이 해석뿐만 아니라 현대적 해석 방법의 변증법적, 과학기술 모든 것을 다 종합 고려해서 해석한다. 이렇게만 알면 되는 거지. 이게 어떤 해석이다 이런 건 몰라도 돼. 알겠지? 문제는 밑에 이제 주관적 해석 봐봐. 그거 검토 봐봐. 3번. 어느 하나의 해석 방법만 가지고 완전하거나 종국적이다. 이런 말 쓰면 틀린 지문이야. 자,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한다. 그다음에 주관적 해석은 만든 사람이 알겠지? 그래서 헌법관, 생각관자 쓴 거야. 생각은 사람이 하는 거잖아. 그래서 밑에 보니까 법실준주의, 법만능주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러니까 얘네들은 법이기만 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결단주의는 뭐라 그랬어? 법이 아니라 국민적 결단이면 되는데 솔직히 국민의 결단을 물어보지 않아서 독재로 발전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래서 만든 게 뭐라고 그랬어? 통합주의. 그래서 통합주의는 법도 좋고 다음에 국민적 결단도 좋고 알겠지? 하지만 뭘 기준으로 하는 게 원칙이다? 법을 기준으로 하면서 국민적 결단을 가미했다. 통합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나중에 그러니까 이제 기본권 가서 밑에 두 번째 박스에 보면 야 법실준주의에서는 기본권이고 나발이고 없어. 그냥 법이기만 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기본권을 무시했다라는 비판을 갖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결단주의에서는 오로지 기본권만이 중시된 거야. 왜? 국민들의 결단이니까. 알겠어? 하지만 통합주의에 와서는 법도 중요하고 기본권도 중요하고. 됐어? 요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그 사람들 낱낱이 다 그렇게 알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그 개념만 오로지 규범만 강조했다. 법실준주의. 국민적 사실, 국민적 결단만을 중시했다. 결단주의. 자, 법도 중요하면서 국민적 결단을 가미했다. 통합주의. 됐어? 그렇게만 하면 된다. 그래서 결단주의, 그러니까 법실준주의 하에서는 형식적 법치주의. 그 다음에 자 마지막에 있는 통합주의 하에서는 실질적 법치주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옆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 근데 나중에 결단주의 칼 슈미트 아저씨가 뭔 얘기를 했냐면 헌법에는 국민적 결단이 들어있다. 그러니까 국민적 결단은 누구도 건들면 안 된다. 근데 헌법에 국민적 결단만 들은 게 아니라 그 국민적 결단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도구들이 함께 들어있다는 거야. 그럼 도구는 국민적 결단이 아니지? 그러니까 뭐라 그래? 헌법에는 진짜 헌법, 찐 헌법이 있고 진짜 헌법이 아닌 헌법도 있고. 알겠어? 그래서 아닌 헌법을 헌법률이라고 하고 헌법을 찐 헌법을 헌법이라고 해서 헌법 조문들 사이에 효력상의 차등을 인정한 게 칼 슈미트 아저씨야. 근데 우리나라는 현행 헌법은 칼 슈미트 헌법을 개정한 게 아니지? 그래서 그 말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다음 페이지 보면 국가배상법 이중배상 금지 사건에서 이런 말을 쓴다. 우리 헌법상 규범 상호 간에는 효력상의 차등을 인정할 수 없다. 이 말은 뭐야? 그럼 우리나라 헌법상의 효력상의 차등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결단주의는 아니다. 알겠지? 그렇게 얘기한 거야. 그래서 밑에 이런 말이 있어. 봐봐. 뚱뚱이 글씨. 이념적 논리적으로는 헌법 규범 상호 간의 우열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 말은 뭐야? 이념적 논리적이란 말은 생각으로. 알겠어? 야, 인간의 존엄가치 당연히 재산권보다는 우선할 수 있잖아. 그런데 두 번째 뚱뚱이 그것이 어느 헌법의 어느 특정 규정이 다른 규정의 효력을 전면적으로 부인할 수 있을 정도의 개별적 헌법 규범 상호 간의 효력상의 차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마음으로는 뜻꿀 수 있고 이게 더 중요하다고 얘기는 할 수 있어도 실제로 지울 수 있는 능력은 있다 없다. 그러니까 헌법을 가지고 헌법을 못 지운다. 알겠어? 그럼 우리는 뭘 지웠어 이제까지? 헌법을 가지고 법률을 지웠겠지. 알겠지?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란 말이야. 그래서 밑에 그렇게 나오는 거야. 지우는 것보다 해석을 하겠다. 자, 합헌적 법률에서. 자, 뭐라 그랬어? 대상이 법률이야? 대상이 헌법이야? 대상은 법률이고 기준은 헌법. 자, 봐봐. 합헌적 법률 해석이란 어떤 법률의 개념이 여기다 밑줄 다의적이다. 자, 다의적이라고 그랬으니까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걸 뭐라 해서 걸쳐야 돼 말아야 돼? 양다리 걸쳤을 때 쓰는 말이라고 그랬지? 무조건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면 다의적이라고 쓰면 안 된다고 그랬지? 걸쳐야 된다고 그랬다. 합헌적으로 해석되는 부분과 위헌적으로 해석되는 부분이 양다리 걸쳐 있을 때 쓰는 말이다. 따라서 다의적이고 그 어휘 테두리 안에 여러 가지 해석이 위헌적 해석과 합헌적 해석이 가능할 때 쓰는 말이야.
근데 통일적인 법제서 형성을 위해서는 헌법에 합치하는 쪽의 해석을 택하면 굳이 법을 지울 필요가 있다 없다? 지울 필요가 없지? 그러면 합헌적 법률 해석은 제거가 아니라 유지하겠다는 거야. 알겠어? 다만 헌법 기본의 의미 내용을 찾아내는 헌법 해석과는 구별된다. 야, 우리 지금 법률 해석하는 거지 헌법 해석하는 건 아니잖아. 자, 합헌적 법률 해석은 법률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 거지 헌법에 문제가 생긴 게 아니지. 아까 헌법 해석은 언제 한다고? 헌법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는 거고, 여기는 법률이 말이죠 이런 뜻이라고 했잖아. 알겠지? 물론 법률을 해석하려면 헌법의 테두리가 어디까지인지는 당연히 헌법 해석을 해줘야 되는 건 당연한 거야. 그래서 네 번째, 다만 헌법 기본의 의미 내용을 찾아내는 헌법 해석과 구별되고, 또한 법률 해석에는 헌법 해석을 수반한다. 이런 말 나오는 거다. 자, 밑에 볼게. 연역. 자, 미국 동그라미, 미 연방, 여기다 동그라미.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독일. 그래서 미 연방에서 독일로 화살표 거. 그러니까 얘는 방향을 낸단 말이야. 독일에서 시작해서 미국에 영향을 줬다. 그러면 틀린 질문이야. 알겠어? 미국에서 시작해서 독일로 영향을 준다. 알겠어? 자, 봐. 아까 시민연맹 몇 년? 시민연맹 1, 7, 8, 9. 알겠지? 야, 1, 7, 7, 6. 어느 게 형이야? 이게 형이지? 이게 미독립 일이야. 알겠어? 1776 7월 4일이 미독립기념일이라고. 그럼 얘가 먼저 독립이 된 거 알겠어? 이게 여기에다 영향 준 거 알겠냐고. 그러니까 프랑스가 시민혁명을 일으키게 된 계기가 뭐가 됐다? 미국이 독립한 거야. 그래서 나중에 미국이 독립하고 나서 프랑스 시민혁명에 영향을 줬기 때문에 시민혁명 성공하고서 얘한테 선물을 줬다고. 자유여신상. 알겠지? 자유여신상이 여기다 갖다 선물 준 거야. 그러니까 미국이 우선이야. 알겠어? 그러니까 미국에서 위헌법률 심판 시작했고, 미국에서 헌법에 맞는 법률 해석도 했고, 알겠지? 거기서 어디로 영향을 줬다고? 독일로 영향을 준 거야. 그럼 선생님 왜 프랑스로 안 하고 독일로 합니까? 프랑스는 다 죽이고 시민들이 다 시작을 했기 때문에 역사적인 발전이나 법 발전은 없었어. 근데 법 발전은 어디서 발생했다? 뭐 1차 대전, 2차 대전 가만히 보니까 다 독일 얘기잖아. 그렇기 때문에 독일에서 법 발전이 많이 발전한 거야. 그 정도만 하시면 돼. 자, 밑에 근거 목적. 자, 헌법 합치적, 합헌적 법률 해석. 같은 말이다. 헌법 합치적, 합헌적 법률 해석. 자, 법률 해석 방법에 대한 통제적 기능. 그러니까 법률 해석이야. 알겠지? 헌법 해석이 아니라 법률 해석이야. 또 통제적 기능을 수행하여 해석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해세 이런 분까지 몰라도 되는데 어쨌든 자, 이러한 헌법 합치적 같은 말이야. 법률 해석의 원칙은 법제서 통일성, 권력 분립 정신, 입법 작용에 대한 권한 존중. 그 다음에 그걸 뭐라 한다? 소극주의.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권한 존중하니까 적극적으로 지우진 않을 거니까. 그 다음에 안정성, 예측 가능성, 국가 간의 신뢰 보호를 근거로 하고 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자, 다만 대법원에서는 사법권을 근거로 부정하는 입장이다. 여기다만 밑줄 쳐놔. 아직은 잘 모르니까.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법률 해석에 관한 최종적 권한은 누가 갖고 있다? 법원이 갖고 있거든. 알겠지? 그러니까 원래 법률을 해석하는 건 누구 권한이다? 법원의 권한이야. 근데 헌법재판소도 하겠다고 달려드니까 둘이서 싸우고 있어 지금도. 자, 23페이지 통제라고 써있어. 통제는 유지야 제거야? 제거, 위헌. 알겠지? 아까 이제 해석은 유지야 제거야? 유지. 그리고 봐봐. 규범 통제와의 해석과 관계 이렇게 나오는 거지. 알겠지? 그러면 밑에 박스에 합헌적 법률 해석은 유지 이렇게 써놓으면 좋을까? 그 다음에 규범 통제는 제거 이렇게 써주면 좋을까? 알겠어? 그 박스에 제목에 규범 통제 23페이지 알겠지? 통제는 제거. 그 다음에 합헌적 법률 해석은 유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유지하는 건 법조문을 그대로 두는 거니까 별도로 법적 근거를 따로 만들 필요가 없어. 왜? 변한 게 없으니까. 근데 제거하는 건 변한 게 있어 없어? 있지. 있던 걸 사라지게 하는 거니까.
항상 국가는 움직일 때 뭔가 변화를 일으킬 때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돼. 알겠지? 그러니까 뭐라고 써 있어 밑에 합헌적 법률 해석은 세 번째 줄 별도의 명시적 규정이 없어도 이 말 보여? 하지만 규범 통제 제거 저촉 기준으로서 세 번째 박스 헌법의 최고 기범성 별도의 명시적 규정이 필요 이런 말 보이지? 항상 국가는 뭔가 변화를 일으킬 때는 무조건 법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이라고 알겠지?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이야.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밑에 유형 자 헌법재판소가 내리는 변형 결정 뭐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중에서도 합헌적 법률 해석은 뭐라고 한다? 딱 두 개? 한정위헌 한정합헌 알겠지? 누가 변형 결정이 합헌적 법률 해석이라고 안 했어 알겠어? 원래 원칙적인 결정이 아닌 변칙적인 결정을 통으로 변형 결정이라고 하고 알겠지? 그 중에서도 합헌적 법률 해석은 딱 두 개. 한정위헌, 한정합헌. 500원짜리 동전. 알겠지? 그것만 생각한다. 헌법 불합치는 변형 결정은 맞지만 합헌적 법률 해석은 아니야. 알겠어? 그렇게 알아두라고. 3번 헌법 불합치 결정도 변형 결정의 하나는 맞지만 합헌적 법률 해석은 아니다. 알겠어? 4번 조건부 위헌 결정이라고 하고 옛날에 했었는데 지금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했으니까 하겠다는 거야. 하지 말라는 거야. 지양이니까. 하지 말라고. 지향은 제발 좀 지향을 해라. 알겠지? 수업 시간에 지향을 하지 말고. 알겠어? 지향을 해라. 그 국정원 앞에 가면 큰 초석이 있는데 거기 써 있어. 거기는 뭐 밝음을 지향하며 어둠을 지향하고 이렇게 써 있어. 알겠지? 그래서 어둠을 지향하고 밝음을 지향한다 이렇게 써 있어. 맨날 반대로 할 거면서 걔네들은. 그렇게 써놨는지 모르겠어. 옛날에 국정원 가서 한번 교육하러 갔었는데 초석에 그렇게 써놨더라고. 그래서 지나가면서 진짜 안 지킬 거면서 속으로 그렇다고 해서 강의하면서 그렇게 하면 난 맞아주고 여기 없지. 남산 어딘가 묻혀있겠지. 자 볼게요. 조건 한 개 봐봐. 법률 해석이니까 거기 안에 써놨지. 문목수 보이지? 문의적 한계 법 목적의 한계 헌법 수용적 한계 제목만 봐도 알겠어? 옛날에 시험 문제 이런 거 나왔다. 자, 법률의 해석은요. 목적적 해석은 가능하나 헌법 수용적 해석은 불가능하다. 그러면 틀린 지문이 알겠지? 목적적 해석도 해야 되고 수용적 해석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문의적 한계는 지켜야죠. 라고 세 가지. 다음 변형 결정의 기속력 특히 한정위헌 합헌 특히 한정위헌에 대해서 한정합헌 한정위헌에 대해서 변형 결정도 알겠지? 자, 요거에 대해서 한정위헌, 한정합헌에 관한 변형 결정을 기속력. 자, 이제 또 새로운 말이 나왔어요. 기속하는 힘. 기속이 원래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쓸 때는 이렇게 써. 구속하는 힘. 알겠지? 근데 구속할 적에 사람과 사람을 구속할 때는 약속을 하면 구속력이 생기는데 이거는 사람과 사람 간의 구속이 아니라 이렇게 쓸 때 쓰는 말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아무 말 없으면 국가기관 간에 구속력이 있다 그러면 그걸 우리는 앞으로 구속력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쓴다고? 기속력. 그럼 여기에 국민이나 제3자 나오면 틀린 지문이야. 그래서 국민이나 제3자는 안 나와. 이런 데는 쓰는 말이 아니라고. 됐지? 그러면 봐봐. 국가기관 맞아? 맞아? 국가기관 맞아? 이럴 때 쓰는 말이라고. 다 국가기관 맞아? 이렇게 국가기관 안에서 구속력을 발휘할 때 뭐라고 쓴다고? 기속력. 됐지?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러니까 기속력은 뭔가 국가기관 안에서 뭔가 변동됐을 때 그대로 지켜야 돼 라고 쓸 때 쓰는 말을 기속력이라고 그래.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를 해야겠다. 이건 누가 결정하는 거야? 헌법을 기준으로 결정하는 곳이 알겠지? 그래서 헌법을 기준으로 결정하는 장소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까 뭐라 그랬어? 법원하고 다른 말이라고 그랬지. 법원 중에 제일 큰 형님이 대법원. 됐어? 고등법원은 광역시에만 존재해. 그럼 광역시 몇 개야? 찍어봐. 니네 외국인 있지. 사실대로 얘기해봐. 너네 외국인 있지. 대한민국의 광역시 몇 개인지 모르는 거 보니까 외국인 같아. 아니야. 솔직히 그걸 아는 게 더 외국인일 수 있어. 우리나라 귀화 시험이 얼마나 어렵냐면 한강의 다리 개수가 몇 개인가 이거 시험에 나와. 너네 한국인 맞아? 한강의 다리 몇 개야? 너네 한국인 아니지? 28개 알겠지? 더 웃긴 건 그 다음 문제야. 그 중에 제일 긴 다리는 좀 골 때리지 않아? 마포대교야. 알겠어? 제일 긴 다리야. 그게 귀화 시험이야? 뭐 이순신 누군가? 에이, 그런 거 안 내, 얘들아. 그런 거 안 내. 그런 시험들 왜 내? 알겠지? 옛날에 이런 거 났었어. 옛날에 대한민국의 제2도시는 어딘가, 뭐 부산. 옛날에 알겠지? 지금 그런 거 안 내. 알겠어? 그럼 지금 안 된다니까. 대법원하고 헌법재판소 다른 기관이야. 알겠어? 왜 법원에서 뭐 할까? 법원에서 니네 법원에서 뭐 하겠니? 어저께 뉴스 같은 거 봤어? 그래갖고 막 살인죄를 저질렀는데 뭐 15년 징역 나왔다. 모든 살인죄가 15년이야? 아니면 너만이야? 그래서 이렇게 봐, 이런 거야. 이걸 법원에서 하는 거야. 알겠지? 그럼 국제적 사건을 해결할 때 기준은 뭔데? 이 사건의 해결 기준, 키. 됐어? 그러면 법률은 문자 아니야? 문자지. 그래서 이 문자에 관한 해석의 권한은 누가 갖고 있다? 법원. 이거를 세자로 이렇게 얘기해. 됐지? 헌법에 써있어. 101조에 가면 사법권은 법원의 권한이라고. 근데 우리 지금 배우고 있는 거 한정위원 한정합헌은 뭐에 관한 해석이야? 헌법 해석이야? 법률 해석이야? 한정위원 한정합헌 뭐의 해석이야? 법률 해석이라고 배웠지? 그지? 이거 헌법 해석 아니지? 까먹은 건 아니지? 조금 전에 나는 누군지 알지? 나는 누군지 알지? 야, 법률 해석이라고. 알겠지? 여기도 법률 해석이라고. 알겠지? 지금 둘이 충돌하는 거 알겠어? 알겠어? 얘도 국가기관 맞지? 얘도 국가기관 맞지? 설마 대법원 국가기관 아니야? 헌법재판소 국가기관 아니야? 둘 다 국가기관 맞지? 그럼 그 둘 사이에 구속력이 따를 때 뭘 쓴다? 기속력이 있다라고 할 적에 얘네들이 뭐라 그럴까? 이거 내 건데 왜 네가 하고 지랄이야? 이렇게 얘기하겠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한 한정위원 한정합헌에 대해서는 대법원은 기속력을 인정하지 않아. 알겠어? 왜? 자기 거니까. 여기 써있잖아. 법원 거라고. 알겠어? 근데 법원이 하는 거야. 지금 한정위원 한정합헌은 헌법재판소가 하는 거야. 헌법재판소. 그러니까 남의 밥그릇에 지금 숟갈질한 거 알겠지? 그래서 둘이 지금 싸우고 있어. 뭔지 알겠어? 둘이 싸우고 있다고. 둘이 싸우고 있어서 그거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참고로 얘기하면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 위헌받았어. 그러면 너만이야 모든 사건에 간통죄가 없는 거야. 그래, 헌법재판소는 일반적 효력을 주는 거야. 알겠지? 법원은 무슨 효력이 있다고? 모든 사건이야 너만이야? 너만. 꼭 기억해. 알겠어? 꼭 기억하라고. 그래서 법원에서 결정 나면 너만이야. 알겠어? 헌법재판소 결정 나면 이제부터는 낙태죄는 없는 거야. 모든 사람에게. 이제부터는 간통죄는 없는 거야. 모든 사람에게. 서로 기능이 다르잖아 지금. 그러면 위아래 기관이면 기능이 같아야지. 됐지? 그렇게 기억해. 나중에 뒤에도 나와. 그런 얘기 하는 거야. 그래서 4번 변형결정의 기속력. 대법원은 변형결정의 기속력을 인정한다 부정한다? 거기 부정한다고 써있지? 헌법재판소는 그것도 기속력을 인정하라고 강조하고 있고. 됐어? 그 정도만 기억해. 그것만 알면 돼. 나머지는 뒤에 가서 점차 알게 돼. 자, 밑에 판례 봐봐. 자, 밑에 판례 보니까 대법원 판례라고 써있어. 헌법재판소 판례라고 써. 첫 번째 판례.
대파이라고 써있지. 앞번호가 고유번호야, 뒷번호가 고유번호야. 야, 니네 주민번호 있어 없어? 니네 앞번호가 고유번호야, 뒷번호가 고유번호야? 그거 모르면 외계인이다, 니네. 알겠어? 판례번호도 똑같아. 앞번호가 고유번호야, 뒷번호가 고유번호야? 똑같다고. 알겠어? 알겠어? 앞번호는 생년월일이니까 그날 태어난 사람이 얼마나 많겠니? 알겠지? 생년월일이라고. 뒷번호가 고유번호라고. 그러니까 뒷번호를 보면 이거 무슨 사건인데? 라고 나오는 거야. 알겠어? 그렇게. 근데 왜 잘렸지? 2012? 뒤에 어디 갔어 이거? 왜 누가 잡아먹은 거야 뒤에? 이런 배가 고파도 그렇지 그걸 뜯어먹고 있나? 미안해. 자, 보면 대파이라고 써있고 밑에 두 번째 판례는 헌법재판소라고 써있지? 그지? 뒷번호가 고유번호다. 미안해. 그 나중에 뭐 찾아 바꿀게. 자, 큰일 났네. 벌써 책은 찍었는데 누가 잡아먹었지? 자, 볼게요. 우리 헌법은 첫 번째 판례야. 사법권은 대법원의 최고법원으로 한 법원에 속하고 헌법재판소는 사법권을 행사하는 법원의 일부가 아님이 분명한 이상. 봐봐. 대법원은 헌법재판소하고 다른 기관이라고 지가 얘기해놨지? 헌법재판소는 대법원 위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법률의 합헌적 해석 기준을 들어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헌법 및 그에 기초한 법률 체계와 맞지 않는 것이니까 하지 말라고 제발. 알겠어? 근데 헌법재판소는 아까 전에 야간에 그러면서 한정합헌 한정위원 하잖아. 그냥 헌법재판소 밑에 봐봐. 보건범죄 단속법 특별조례법 위에다가 양벌 규정 써봐. 이게 양벌 규정이 알겠지? 거기 뭐라고 써있어? 개인의 대리인이나 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개인의 업무에 관해서 위반 행위를 한 때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그 사용인, 법인, 개인에 대해서도 본조에 따라 처벌한다. 여기 어디에도 사용인, 법인, 자 사장님은 잘못이 있으니까 처벌한다. 이런 말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왜 근거도 없이 같이 처벌을 해? 이걸 양벌 규정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어? 양벌 규정 나오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합헌이라고 했어? 위헌이라고 그랬어? 위헌. 알겠어? 위헌.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한 거야. 한정위원도 위헌의 결정이니까 지켜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알겠지? 서로 견해가 충돌하고 있어요. 그 정도 아시면 돼. 다음 페이지 봐봐. 자, 위헌 소원 사건에서 헌법심판 대상 조항이 다른 사건에서 이미 여기다 밑줄. 이미 위헌 결정됐어. 그럼 이미 위헌 결정됐으면 또 판단하면 될까 안 될까? 그래서 뭐라고 써? 위헌 확인. 됐지? 이건 해석하면 안 된다. 자, 두 번째, 전부 개정법. 자, 이렇게 써 있어. 전부 개정됐다는 건 종전에 있던 거하고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야?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야?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지. 전부 개정했으니까. 그럼 전부 개정됐으니까 종전에 있는 건 다 사라지고 없는 거야. 알겠지? 전부 개정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부칙 조항이 실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한 건 잘한 거야? 잘못된 거야? 종전에 있는 걸 마치 해석을 통해서 살아있는 것처럼 해석하는 건 안 된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위헌하기로 끝났다고. 그러니까 해석하는 것은 헌법의 권한, 권력분립 원칙과 자 조세 얘는 해석을 했기 때문에 한정위헌 이럴 정도만 실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 여기다 밑줄. 그래서 한정위헌. 이것도 부칙조항만 부칙이 실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자, 이 밑에 제주도 이초격 보이지? 고문 의제 사건 보여? 이번 한정위헌이다. 뒤돌아오지 마라. 고문 의제해갖고 가중처벌을 하려면 법에 근거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있어야지. 근데 법에 근거 있는 분도 있지만 없는 분까지 포함해서 해석하는 건 잘못했다. 한정위헌. 다음 페이지. 자, 거기 헌법재판소법 68조에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이건 뒤에 가서 할게. 자, 우리나라에서 헌법재판소하고 대법원은 서로 다른 기관이라고 그랬다. 그러면 대법원에서 한 재판을 헌법재판소에서 또다시 판단하면 될까 안 될까? 그러면 위아래 기관이 돼버리잖아.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소원할 때는 법원의 재판을 받은 건 들어오면 안 돼. 알겠어? 그냥 개념만 알면 돼. 그 정도만. 그래서 이거는 자 만약에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있는 부분은 반하지 않는데 만약에 위헌인 법률을 적용한 재판은 여기에 들어가는 재판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안 해도 돼. 자 재판 취소 사건도 뒤에 가서 자동적으로 알게 되고요. 요건 뒤에 가서 할게요. 점점 하면서 이제 알게 돼요. 자 거기 이제 집시법 사건 나왔어. 해가 뜨기 전 해가 진 후 보여? 해가 뜨기 전 첫째 줄 끝에 해가 뜨기 전 해가 진 후 보여? 이걸 야간이라고 표현하는 거다.
해가 뜨기 전 해가 진 후 시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한 조문. 이에 위반해서 시위를 참가한 자 처벌하는 부분. 해가 진 후부터 몇 시까지? 24시니까 12시까지인 거 알겠지? 이 법을 금지하는 것을 여기에 적용하는 한 위반된다. 한정위원. 자, 마지막 지방자치단체장 전출입 사건. 이거 뭐라 그랬어? 당의 공무원의 동의는 당연히 있는 거죠. 라고 합헌이다. 알겠지? 이렇게. 그러니까 교재를 보고 혼자서 읽는 건 더 어렵단 말이야. 강의 듣고 모르겠으면 그냥 강의를 무한히 들어. 그게 낫지 않을까? 자, 그래서 헌법의 제정 개정 변천인데 이렇게 짧을 줄 몰랐어요. 예, 자, 2시간이 없는 게 이렇게 클 줄은 몰랐네. 다음 주부터는 반드시 할게요. 기본 강의 용어 정리를 조금 해주긴 할 텐데 반드시 할 테니까 알겠지? 다음 주부터는 진도 많이 나갈 거고, 그다음에 교재는 다음 주에 나올 거예요. 다음 주에 나올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미안해요. 예, 종이로 나눠드려서.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주에 뵙고, 오후에는 뭐 OX 한다고 하든 OX 할게요. OX 문제풀이. 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